축하해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 번 밟게 되는 같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배우는 바뀌지만 시나리오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의 삶에 학대자가 있었고 그와 헤어졌지만 다시 학대자와 또 학대자를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는 당신이 계속 삼각관계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한 관계에서 삼각관계, 그 다음에는 다른 관계에서 삼각관계. 일종의 지속적인 삼각관계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아픈 관계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상황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이 상황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은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유에 대해 왜 우리는 삶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자,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비디오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인 관계는 0세에서 3세 사이에 형성된 애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상황을 겪었다면 어머니가 힘들어했고 그것이 가족 내에서 숨겨지지 않았다면 이 시나리오가 아이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감정을 경험했는데 어머니는 상처받고 배신을 겪으며 아이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런 소녀는 배신하는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배신을 하거나 어머니의 운명을 살며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배신당한 어머니의 운명을.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사로잡을 수 있으며 마치 눈먼 새끼 고양이처럼 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배신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는 당신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당신과 질 높은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차가웠습니다. 또는 아프셔서 아이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없었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로부터 어머니의 주의를 돌릴 수 있었고 어머니는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아이에게 충분히 감정적이고 따뜻하게 감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이었고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했으며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지만 감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는 감정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시나리오, 즉 사랑이란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이 그녀가 평생 동안 살아갈 영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버림받음, 사라지는 남자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성에게 우리의 초기 어린 시절 경험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0세에서 3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 만약 엄마가 무시하고 버리고 감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10명의 남자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직감적으로 어린 시절에 다 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그 경험을 반복할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남자들을 선택할까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범 호세가 시리를 눌렀습니다. 시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떠남은 시나리오와 함께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주요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인생에서 모두가 당신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그 고통스럽고 미완성된 경험을 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이는 미완성된 게슈탈트로 당신이 그 경험을 극복하고 이 트라우마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접하지 않으면 벗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학대자와 조종자를 끌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이끌어 결국 그 악순환을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떠남이란 만약 당신이 구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가까운 사람이 떠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과거에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떠났을 때처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성인으로서 이 경험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실수가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은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갇혀 문제의 본질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밖에는 모두가 학대자, 조종자, 고통을 주고 신뢰할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저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사람과 접촉하게 된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당신의 내면 문제, 즉 당신의 상호 의존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 탐색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의식이 어딘가에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아직도 유아적인 징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숙한 성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느끼고 사람을 상처 입힐까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편함이나 내적인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자신의 경계를 표시하세요. 당신의 몸은 항상 신호를 줍니다. 불쾌한 일이 있을 때 긴장하게 됩니다. 몸에 긴장이 생기고 떨림이 생길 수도 있으며 호흡이 멈추거나 반대로 매우 강렬한 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또는 땀이 나거나 손가락이 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당신의 경계가 침해되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와 세션을 가졌습니다. 착한 소녀여야 한다고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면 그녀는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 그녀는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증되거나 법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모든 합의, 구두로 형성된 모든 합의는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당신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바꿨고 서둘러서 너에게 그렇게 말했으며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둘렀고 이제 생각해보니 마음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각한 계약을 맺고 법적 책임이 수반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증된 문서가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과 저것, 이는 단지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바꾸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삶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삶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말은 꽤 성숙하고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예라고 서둘러 말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을 바꿨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자신을 폭력에 노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가해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구독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며 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 영상을 발견하고 여러분처럼 심리학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관계에서의 실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때렸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를 그녀가 언젠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언젠가 부모가 사랑을 희생으로 정의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끊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고 다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기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동기 트라우마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훌륭하고 최고의 심리학자를 찾아 아동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이 늦어질수록 작업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또한 기쁠 것입니다.